자, 여기서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네. 그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마무리해 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재난기본소득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 정부나 여당이 입장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았어. 네.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뭐 국민 가리지 말고 다 주십시오. 다 주자. 이렇게 다 이제 예를 주세요. 들어서 박원순 어떤 서울시장 같은 네, 경우는 발본인데요. 중위소득 이하로만 주자.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집행을 하고 있고, 뭐 최문순 강원지사는 취약계층만 이제 뽑아가지고 주고 있고, 다 달라.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이걸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도 논란이 있어. 기본소득이라는 걸 좀 야당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긴급생활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기본소득 개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 이론적으로 맞아. 그래서 뭔가 약간의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는 게, 이슈다. 요거를 그러니까 달리 뽑아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예, 싶은 예, 게 꼭 있어. 이게 뭐냐면 조그맣게 그냥 대선과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게 총선에 이거를 써먹을 수도 있지만 써먹는 표현 좀 안 맞지만 하여튼 어쨌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이런 고상한 표현 잘하시네 구름 도사님. 그런데 그 후에 이게 2년 후에 있는 대선하고 연관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저 보자고.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양적 완화에서 뭐 엄청난 돈을 지금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현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9년 때 세계 경제 그러니까 금융위기처럼 V자로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때는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금융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거기만 틀어막으면 돼서 오히려 처방이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복합, 그다음에 실물 경제와 그러니까 금융의 복합 불황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거는 해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저점으로 않다. 더 갈 거다. 그래서 L자형으로 L자형은 딱 내려가서 그냥 계속 쭉 바닥 끼는 거고. 주식 사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U자형은 바닥으로 가서 바닥에서 한참 기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 전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당장에 어떤 뭐가 호전되는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해서 원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특히나 2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대선 이슈로 이게 갈 수가 있는 문제가 거지. 수 그런 있구나. 부분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은 집중해야 되는 의제고, 두 번째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의 흐름을 볼 때, 여기도 흐름인데 흐름을 볼 때 이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약간 중구난방식의 이런 어떤 논쟁과 시도가 네.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아하. 왜?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2년 후에 대선 표심을 가르는 중대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 하나와 지금 얘기는 정책적 측면이고, 정치적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뭐죠?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게. 예. 김상곤 경기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을 시도를 했고 반응이 좋았어. 그렇죠.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치고 나와.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벌어져. 이때 이게 뭐냐면 진짜로 정책 공약이 선거판을 좌우했던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맞아요. 하나가 그거였어. 맞아요.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밖에 안 들려.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 없었어요. 그럼 무상급식을 보편복지 차원에서 모두에게 줄 거냐? 선별할 거냐? 이건희 소장한테도 그럼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렇지. 이게 선거판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지방선거 결과에서는 민주당의 상당한 선전을 끌어냈다 하나의 동력이 됐다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정리는 되질 않았어. 그리고 제2라운드가 벌어지는 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절대 반대하면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붙이겠다고 걸어버렸어요. 시장직을 걸고 정치적 도박을 했다고. 네. 그랬다가 이제 쫄딱했지. 도박 망해버렸어요. 쫄딱했지. 사실은 이때 끝나버린 거야. 이게 결정적인 그 계기점이 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평정해버린 거고,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지 보라고. 없어요. 한 명이 있긴 있었다. 누구요? 그 뒤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이고, 잠깐 딴지를 건 적은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어떤 지역적이고 그렇죠. 국지전적인 말 그대로 목리였으니까 논의를 어떤 치고, 당연한 내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큰 흐름으로는 사실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판이 끝나면서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가면서 정치 공방이 정리가 되니까 정책 논란도 함께 정리가 됐고 그 정책이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그냥 기본소득 개념이죠. 이건 재난을 그렇지.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을 거치면서 나는 이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네. 이제 완전. 시발점인 거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오히려 더 불붙어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논란을 벌이고. 찬성해요, 솔직히 기본소득. 어? 저는 찬성. 나도 찬성해. 형? 나도 뭐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난 차라리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엄청나게 논란이 벌어져야 되고 공론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냐 이 총선이 중요한 그런 계기점이다. 시작점으로.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김상곤 교육감 그때처럼. 지방선거 때처럼. 네, 지방선거 때처럼. 그러면 저기서 던지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관심이 여기 모이고 그러면 선거 뒤에도 이거는 계속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국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될 텐데 네. 선거에서 일정하게 표심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표심이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고 또 그 논의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와. 그것이 계속 가면서 만약에 대선까지 가서 아하. 여기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이기느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진보를 이뤄내느냐 마느냐 퇴보로 가느냐 진보로 가느냐 퇴보로 가느냐라는 걸 가르는 중요한 계기인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탄핵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라는 갈림길이라고 했던 게 그것이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미래로 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우리 경제나 복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먹거리 관련해서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중대한 이 선거가 결국 상당히 중요하게 판을 가를 거다. 그럼 형님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코로나19가 이 논의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유발한 거지. 코로나19 잘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걸 바꿔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거고 당연히 계획했던 죽일 놈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져버린 건데 이 터져버린 게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총선판 자체를 지금 막 흔들고 있고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씨앗을 뿌려버렸다. 씨를 뿌려버렸다. 대단히 중대한 하나의 계기라는 거지. 와, 얘기 들어보니까 좀 코로나19가 저는 참 답답하고 안 좋았는데 또 정치나 복지나 우리 선거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형님 생각을 참 많이 하시네요. 이럴 때는 많이에다가 깊이 생각을 깊이 하시네. 많이 깊게 하시네. 나는 저번에는 조금 아니다 싶긴 했는데 구름도. 뭐가 아니야. 저번에도 괜찮았지. 그치? 3탄은 뭔 얘기 합니까? 그건 나도 몰라. 그때 한 주 한 주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봐서. 3탄은 비례정당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아 참. 선거구. 진짜. 그쵸. 지금 지난 한 주 계속 안 나왔잖아. 네. 그게 무슨 어디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었다고?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아니 여보세요. 수행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시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특정 근데 정당 그거 공천관리위원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저 정당원도 아니고요. 네. 그 공천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감시. 업적이라고 그러죠. 네. 참 또 변호사니까. 그 좋은 단어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구나. 야. 변호사니. 그래 가서 제대로 되게 공천이 되게 제가 옆에서 음. 아주 하고 또 자격 미달자는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래요. 네, 이제는 뭐 다 그래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고생했고. 그래서 이제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상파와 유튜브는 좀 다르잖아. 네.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청취하고 있는 분들 그렇죠. 중에서 불필요한 불편할 오해의 수 소지를 있어요. 없애기 위해서 그냥 부득이하게. 저는 중립이에요. 엄청나게 중립이에요. 절대적 중립이에요. 절중이라고. 이제 예. 방송은 쉬었던 거고.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나오고. 이제 그거 갈 일 없으니까. 그렇지. 심심했어. 뉴스 세계가. 김준우 잘하더라고. 내가 맨날 듣고 있었거든. 아니야. 아유, 박지훈이. 잘해 또. 걔란다. 그 친구도 잘하나 또 갑자기 또. 아니야. 한 박지훈. 번도 내가 경쟁자로 느낀 적이 없는데 내가 빠졌을 때 하나 지금 잘하니까. 앞에 있어서는 얘긴데 박지훈이 조금 나아. 조금. 불안해요. 한 일주만 더 그러니까 뺏길 것 같아. 자리 비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공천을 위해서 간 겁니다. 고생했어.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냥 스튜디오에서 봅시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갈게요. 예. 우리 또 자, 이제 끝. 뜬구름 얘기는 그만. 자, 구름도사와 박변이었습니다.